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핵산이라고 하는 이 핵 안에 존재하는 산성의 물질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당과 인산과 염기의 종류와 그리고 이 결합에 대해서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핵산이라는 친구는 당과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골격을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이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 이 DNA 혹은 RNA라고 하는 물질은요, 결국에 유전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너네,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APPL이라고 하면은 요것은 사과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사과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구잡이로 바꿔서 EPPAL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은 여기에 사과라고 하는 정보가 담겨 안 담겨? 안 담깁니다. 정확히 A와 P와 P와 L과 E과 그 순서대로 나열이 되었을 때 사과라고 하는 정보가 담겨요. 우리 DNA도 마찬가지야. DNA에 있는 정보도 아데닌과 타이민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되냐에 따라서 뭐 A, T, T, G, C, C, T, A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되냐에 따라서 정보가 다르게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 사실상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당과 인산이 아니라 염기 부분 A와 T와 C와 G 여기 부분에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이 핵산에 정보가 염기에 담겨 있으면은 굳이 인산이랑 당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정보를 담는 것은 결국에 A와 T와 C와 G 알파벳 역할을 하는 요 녀석들인데 왜 굳이 인산기와 그리고 당이 여기 있어야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뉴클레오타이드들의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에 당의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기가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 2개 이상에서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기존 뉴클레오타이드 당의 인산기를 결합시키면서 신장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친구가 그 전에 있던 당의 3번 탄소에 결합을 하게 되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가더라.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에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5번 방향에서 3번 방향으로 쭉 합성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되는 방향이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에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즉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중합체죠. 그 중에서 한쪽 말단에는 당의 5번 탄소 쪽에 인산기가 결합이 되어 있고 다른 쪽 말단에는 3번 탄소 쪽에 수산기 OH가 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딱 3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5번 탄소 쪽에 지금 인산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3번 탄소 쪽에는 아직 결합이 안 돼 있죠. 대신에 여기에는 수산기가 이렇게 OH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5번 탄소 방향과 3번 탄소 방향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을 때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붙을 때는요 5번 방향에서 3번 방향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DNA의 생김사랑은 다르게 RN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일 사슬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RNA는 대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는 그 두 가닥이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슬 구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DNA는 네, 뭐 두 가닥이 서로 꼬인 이중 나선 구조가 되어 있다. 네, 그림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DNA의 두 가닥은 5' 방향에서 3'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서 역평행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쌤이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의 쭉 그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가 당과 좀 얇은 걸로 당과 그리고 여기에 염기와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 똑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대신에 연결될 때는 당이 3번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다음 거가 연결될 때 똑같이 3번에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당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을 때 5번에서 그 여기 밑에 3번 가는 이 방향성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쭉쭉쭉 연결되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쌤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 당과 인산과 염기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염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담고 있는 염기 부분일 거예요. A와 T와 C와 G 이런 염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염기는 여기 안쪽에 여기 지금 와 있죠. 다시 말하면 결국에 이 인산과 당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은 사실 이 정보를 담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염기들이 쭈루루룩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뼈대 어떠한 골격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 몸도 척추가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핵산의 가닥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하냐 당과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뼈대, 골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기 당과 인산 부분에 정보가 들어있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연결이 어쨌든 되어야지만 거기 안에 알파벳을 뭐 A, P, P, L, E 이런 식으로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A와 T, T, C, G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염기들을 나열을 하려면은 걔네들을 붙여야 될 거야. 그 붙이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당과 인산의 골격을 통해서 염기들을 짱짱짱짱 나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과 인산의 골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염기들이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과 인산의 골격을요, 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일자로 한번 표시해볼게. 이렇게. 괜찮아? 요거 당과 인산의 골격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었던 요 당 인산 골격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표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마다 염기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아데닌이든 구아닌이든 사이토신이든 타이민이든 각각의 염기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염기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볼게. 괜찮아? 뭐 요거는 뭐 아데닌, 뭐 요거는 뭐 사이토신, 뭐 요거는 뭐 구아닌, 뭐 요거는 뭐 타이민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표현하는 요 가닥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아데닌이랑 구아닌은 조금 길게 표시했고요. 그리고 사이토신이랑 타이민은 조금 작게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연결시켜 볼래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데닌이랑 구아닌은 크게 그려놨고요. 사이토신이랑 타이민은 작게 그려놨어. 왜 그랬을까? 한번 나의 의도를 맞춰봐. 좋아. 좋습니다. 우리 염기의 종류에는요, 크게 퓨린 계열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 질소 염기가 한 개만 붙어 있는 그런 녀석들은 크기가 작고 두 개가 연달아서 붙어 있는 녀석들은 크기가 크다라고 했죠. 그리고 크기가 큰 것을 퓨린, 크기가 작은 것을 피리미딘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거. 그래서 외우기 쉽게 우리 피리미딘은 피라미처럼 작은 녀석들이라서 하나인 친구들이라고 하라고 했죠. 또 하나 하자면 또 피리미딘 같은 경우에는 피리미딘이잖아. 전부 다 모음이 이자예요. 이자. 자, 근데 우리 염기에는 A와 T와 C와 G가 있죠. A, T, C, G 중에서 E만 있는 거 누구야? T랑 C밖에 없죠.
그래서 T, C 이런 식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피리미딘 계열 염기에 T와 C가 있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 간에 둘 다 아시면 좋죠.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생투를 뭐 수능에 보는 학생도 있겠죠. 만약에 있으면은 막 그림 이렇게도 준단 말이야. 염기 2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 그려놓고 이거 뭐냐 그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 이게 퓨린 계열 염기인지 피리미딘 계열 염기인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리미딘 계열은 작은 거고 그리고 T와 C가 있다. 그것도 둘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또 이제 내년에 여러분 또 요거 가지고 뭐 내신도 할 테니까 지금 기억해 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염기가 구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맨 위쪽에 이 당이 마찬가지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당과 인산의 골격으로 구성이 되었을 거니까 여기를 만약에 5번 방향이라고 치면은 여기 맨 밑에는 그럼 무슨 방향이에요? 몇 번 방향? 당의 몇 번 탄소? 맨 아래쪽에는 그렇죠. 3번 탄소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5' 방향과 3' 말단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5번이랑 3번은 지금 전부 다 어느 분자에서의 그 번호예요? 어느 분자? 누구의? 그쵸. 당. 리보스, 디옥시리보스나 리보스의 1번 탄소인지 2번 탄소인지 3번 탄소인지 4번 탄소인지 5번 탄소인지 그 당의 탄소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그 DNA든 RNA든 쭉쭉쭉쭉 붙여나갈 때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가는데 그 방향성은 5'에서 3' 방향성으로 합성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지금 당과 인산의 골격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DNA든 RNA든 뼈대는 다 이거야. 당, 인산, 골격에다가 염기들이 이렇게 쫘르르륵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RNA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냥 그대로 옵니다. 요게 그냥 그대로 와요. 그래서 요거 그냥 복부될게요. RNA는 그대로 오고 여기가 5번, 3번. 그래서 RNA는 뭔가 이 염기들 간의 결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과 인산의 이 골격을 통한 쭈르륵 연결되는 그런 구조밖에 없고 요런 구조를 한 가닥이고 그리고 마치 사슬처럼 생겨서 단일 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나 간과하고 있는 거 있죠? 얘가 RNA가 됐을 때는 염기가 뭐가 돼야 돼? A와 G와 C는 동일하지만 하나 바뀌는 게 있죠? 타이민이 뭘로 변해요? 그쵸? 유라실로 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T가 얘가 오면 안 돼. 얘 대신에 유라실이 이런 식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내가 또 생투 얘기하지만 생투 가서 막 이거 교묘하게 막 그렇게 바꿔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RNA라고 안 주고 U를 준 다음에 그게 뭔지 맞추는 그런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확실하게 요거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사슬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그대로 가요. 자, 그런데 DNA는 요 지금 5'과 3'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너네 생각을 해봐. DNA는 이 DNA에서 그러니까 이런 핵산들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는 결국에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물질일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당과 인산 골격과 그리고 염기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중요한 분자일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 하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살짝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염기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당과 인산의 골격은 그냥 뼈대 역할일 뿐이고 실제로 거기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염기들의 서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이 지금 당과 인산의 이 요걸로 구성된 이 친구가 중요한 것은 염기이기 때문에 염기를 보호를 해야 돼요. 얘가 쉽게 무언가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나 변이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존재할 때는
염기가 일반적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호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염기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좀 지울게요. 퓨린은 피리미딘이랑 붙어야 딱 이게 사이즈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고, 염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서 집어 넣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쪽에 지금 방향이 5'이었고 여기 반대편의 방향이 3'이었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염기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 그 반대쪽에 있는 친구는 여기가 5'이고 여기 이쪽이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이제 이 염기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결합을 하게 될 거고, 다시 그려볼게요. 반대편의 염기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그래서 이 안쪽에서 염기와 염기 사이에 어떤 결합들이 생기면서 이 DNA 두 개의 가닥이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으로 묶일 수가 있고, 이러한 결합은 보통 수소 결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중나선 구조가 가능한 것은 그 당과 인산의 골격으로 쌓여있는 그 중간부에 염기들이 존재하고, 그 염기와 염기들 사이에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 DNA의 두 개의 가닥이 하나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운데에서 묶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가 형성이 되고, 자, 이렇게 DNA를 봤을 때요, 한쪽 가닥은 어쨌든 여러분들 DNA 안에서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항상 DNA에서 방향성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그 반대편도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근데 어쨌든 이 둘 간의 모습은 평행한 그런 모습인데, 평행한 게 지금 거꾸로 평행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역평행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평행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거꾸로 붙어야지만 얘네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 DNA와 RNA의 단일 사슬 구조와 그리고 이중 나선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녀석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DNA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이 되어 있는 질소 염기 A와 T와 C와 G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당과 인산 골격의 나선 구조 안쪽에 위치해요. 왜냐면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염기들의 정보이기 때문에 걔네가 바깥으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는 당과 인산의 골격이 존재하는 것이고 안쪽에 염기들이 쭈르륵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있다면, 항상 아데닌은요 타이민과만 결합을 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과만 짝을 이루어서 수소 결합을 통해 그 구조를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고 있다면 다른 쪽 가닥의 염기 서열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DNA의 이중나선은 서로 상보적이어서, 자, 여기 상보적이란 말은 항상 A는 T와 그리고 C는 G와 결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DNA가 복제될 때 각 가닥은 주형이 되어서 새로운 상보적인 가닥을 만들기 때문에 유전자의 정확한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내용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당과 인산의 골격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탄소 번호에 따라서 5' 말단 방향과 3' 말단 방향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질소 염기를 너 아데닌, 너 구아닌 간략하게 표시할게요.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린 계열 염기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일부러 크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토신 작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타이민도 한번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사이토신, 타이민, 얘네들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이기 때문에 고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작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가 DNA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편에도 하나의 가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중 나선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닥이 하나 더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몇 번 탄소가 와야 돼요? 여기 부분은 몇 번 탄소의 방향? 말단 방향? 그렇죠? 5번 탄소의 방향일 거고 여기 부분은 3번 탄소의 방향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당과 인산의 염기에 골격이 있으면 그 안쪽에 염기들이 올 텐데 여기에 지금 누가 오고 여기에 지금 누가 오고 여기에 지금 누가 오고 여기에 지금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쌤이 그릴 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그렸냐면요, 사이즈를 여러분들 큰 거 옆에는 작은 거, 큰 거 옆에 작은 거, 작은 거 옆에 큰 거, 작은 거 옆에 큰 거, 요렇게 그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들아 큰 거 옆에 잠깐만 대충 일단 대충 해볼게. 만약에 큰 거 옆에 큰 게 오고 작은 거 옆에 작은 게 온다면 이거 결합할 수 있겠어요? 얘는 가까워서 결합할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얘가 이게 결합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얘가 어떠한 그 이중 나선 구조를 이뤄서 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큰 거는 작은 거랑 결합해야 되고 작은 거는 큰 거랑 결합해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녀석들은 작은 녀석이랑 결합해야 되고 작은 녀석들은 큰 녀석이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큰 녀석들은 퓨린 계열 염기죠. 작은 녀석들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죠. 다시 말하면 퓨린 계열 염기가 왔을 때는 그 반대편에 반드시 무슨 계열 염기가 와야 된다는 그런 뜻이야? 누가 와야 돼요, 옆에? 그쵸? 반드시 피리미딘 계열 염기가 옆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요 결합은 일반적으로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 FON 그 결합하는 거 있잖아요.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네, 그래서 이 아데닌의 옆에는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얘들아 아데닌이 지금 퓨린 계열 염기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와야 돼요? 피리미딘 계열 염기니까 둘 중에 하나 와야 돼요. 사이토신 아니면은 타이민이 와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밑에 구아닌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는 피리미딘 계열 염기인 T 아니면 C가 와야 돼요. 사이토신이나 타이민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정해져 있는 게, 아데닌이 있으면요 그 옆에는 사이토신과 타이민 중에서 무조건 타이민만 와요. 그리고 구아닌이 있으면 그 옆에는 사이토신과 타이민 중에서 반드시 사이토신만 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의 생김새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약간 비유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아데닌은 끝에 부분이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아닌은 끝에 부분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사이토신은 끝에 부분이 요렇게 생겼고 타이민은 끝에 부분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데닌이 만약에 피리미딘 계열인 사이토신과 만약에 결합을 한다고 쳐. 그러면은 이거랑, 그러니까 요거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둘이 결합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한단 말이야. 생김새 자체가 안정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없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닌이랑 사이토신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들어맞게 생긴 거는 오로지 타이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딱 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퓨린과 피리미딘이 서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데닌인 퓨린 중에서 아데닌은 타이민과만 결합을 하고, 그리고 구아닌은 반드시 사이토신과만 결합을 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결합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상보적인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정한 염기 반대편에는 반드시 특정한 염기가 와야 된다라는 거. 아데닌 반대편에는 타이민 반대편에는 아데닌, 구아닌 반대편에는 사이토신 반대편에는 구아닌, 이런 식으로 무조건 A는 T와 T는 A와 G는 C와 C는 G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 둘이 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내가 무슨 결합한다 그랬어?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죠? 결합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공유결합, 이온결합, 수소결합 이런 거 있죠. 그 중에서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수소결합도 그 수소결합의 개수에 따라서 약간 안정성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한 친구가 이렇게 있어. 근데 뭔가 그림 이상한데?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둘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랑 요거 vs 두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랑 뭐가 조금 더 강력하게 손을 잡고 있어요? 뭔가 여기를 깨려고 하는 이 외력이 있을 때 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 한 가닥이야? 두 가닥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가 더 안정적일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지금 이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 간의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데닌이랑 타이민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 2개예요. 근데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 3개입니다. 그럼 너는 여기가 구아닌이면 반대편에 여기가 사이토신이면은 여기 모은다고 얘들아?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와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건. 반드시 구아닌이 올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의 수소 결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반드시 몇 개? 그렇지. 3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가 타이민이면 너는 아데닌이고 수소 결합의 개수는 2개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에서 한쪽 가닥의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 반대편의 가닥도 정해져 있어요. A는 T, T는 A, C는 G, G는 C 무조건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퓨린 계열 염기가 반드시 피리미딘 계열 염기와 결합해야 되는 이유는 당과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골격이 안정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큰 것이랑 큰 것, 작은 거랑 작은 거 연결하면요, 얘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안 되거든. 반드시 얘네가 이 길이가 동일해야지만 당과 인산의 골격 사이를 안정적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 계열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데닌과의 결합은 타이민이 수소 결합 2개,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 결합이 서로 가능한 염기 간의 결합이에요. 즉 아데닌은 피리미딘인 사이토신과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합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그 모양 생겨먹은 거 달라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데닌은 무조건 타이민, 구아닌은 무조건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내볼까 얘들아? 자, 어떤 DNA가 있어. 어떤 DNA가 2개가 있어. 자, 나머지 조건 다 똑같은데 너는 염기 서열을 내가 불러볼게요. C, C, G, C, A, T, C, C 몇 개야? 1, 2, 3, 4, 5, 6, 7, 8, C, G라는 그런 염기 서열이 있대요. 그러면 얘는 그 반대편의 서열이 어떻게 돼? 한번 지금 써볼래? 채팅방에. 한 가닥의 서열이 CC, GC, AT, CC, CG예요. 반대편 가닥은 어떻게 돼요? 빨리 5, 4, 3, 2, 1. 너무 빨랐나? 자,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반대편 가닥은 요거랑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G, G, C, G, T,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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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거야. G, G, C, G, T,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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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가닥을 보겠습니다. 얘가 가닥 1이고 가닥 2예요.
두 번째 가닥은 A, A, T, A, G, A, T, A, A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래요. 자 반대편 가닥 얼른 적어보세요. 자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써봐. 좋아. 반대편 가닥은 마찬가지로 상보적 결합해야 되죠. 그러니까 T, T, A, T, C, T, A, T, T, A 될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두 가닥에, 아니, 그러니까 두 개의 원과 투 가닥에, 원과 투 가닥? 원과 투 가닥 뭔가 이상한데? 원과 투에 DNA가 있어. 같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한 가닥과 한 가닥이 서로 붙어가지고 지금 원 가닥과 잠깐만 너를 가라고 할게요. 자꾸 헷갈린다. 가 가닥과 나 가닥이 있어. 오케이. 가 가닥과 나 가닥은 각각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 가닥들은 어떤 이유하에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이거? 각 가닥들이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럼 나 여기서 하나 해볼게. 우리 GC 결합은 수소 결합이 몇 개라 그랬어? 3개라 그랬지. AT 결합은 수소 결합이 2개라 그랬지. 그러면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왼쪽에 있는 가닥에서의 수소 결합 개수 한번 세볼래? 너네가 직접 세봐 빨리. 왼쪽에 가 가닥에서 수소 결합의 총 개수 한번 세보세요. 위아래 무시하고 딱 여기 있는 것만 봅니다. (28개) 다 나오니 여러분들? 왜? GC 결합은 3개. 너무 두껍다. 조금만 더 갈게. GC 결합은 3개. 3개. 그 다음에 AT 결합 2개,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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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일일이 다 셀 필요가 없이 한쪽 이게 GC 결합이 결국에 3개인 건데 그게 지금 여기 중에서 8번 나오는 거잖아요. 8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38에 24 한 다음에 AT 결합은 수소 결합 2개짜리가 지금 2세트 있죠. 그래서 2 해서 4 한 다음에 더하시면은 28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세도 괜찮아. 그 다음 옆에 있는 가닥도 한번 세보세요 빨리. 이 나 가닥도 한번 얼른 세봐. 나 가닥 요거는 약간 숫자가 좀 갈리는데요? 이렇게 AT 결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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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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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세도 괜찮지만 AT 결합 세트에 어쨌든 2개씩인 거니까. 근데 AT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18개에다가 GC 결합은 1개 있죠. 근데 수소 결합은 3개씩이니까 해서 3 해서 총 21개의 수소 결합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여기부터예요. 지금 이 가가닥이나 나가닥이나 어쨌든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 가닥들이 붙어있을 수 있는 거잖아 얘들아,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가해, 열 에너지를 가해, 혹은 pH를 바꿔,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을 굉장히 조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이런 외부에서의 어떠한 그 열 에너지나 그런 게 의해서 더 늦게 수소 결합이 끊어지는 가닥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안정하냐라는 거야. 가 나중에 누굴까? 그리고 가랑 나 골랐으면은 이유도 한번 적어볼래? 누가 더 늦게 끊어질까?
가랑 나중에 누가 더 늦게 끊어질까? 한번 이유도 적어봐. 이유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 빨리, 나 이거 기다릴 거니까 얼른 적어. 얼른 생각해 보시고, 쌤이 1분 시간 드릴게요. 빨리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얼른. 이게 듣는 거랑 내가 직접 쓰는 거랑 달라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죠. 왜냐면은 수소결합이 결국에 이 두 개의 가닥을 잡고 있는 그 힘인데, 본드인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열 에너지를 가해서 이거를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가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 수소결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힘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더 나중에 끊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하나. 어떤 DNA가 있을 때 GC 결합의 비율과 AT 결합의 비율을 봐요. 그 중에서 GC 결합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 DNA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열이나 혹은 pH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잘 변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DNA에서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닥이었던 DNA가 한 가닥과 한 가닥으로 풀어지는 것을 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변성되지 않아요. GC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당연히 수소 결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 우리가 DNA에서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은 반드시 염기들은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닥의 염기 서열 또한 정보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이 해줬던 것처럼 이 빨간 색깔로 써져 있는 요 가닥의 정보만 알아도 그 반대편 가닥, 파란색 가닥의 정보도 그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을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통과 시간에. 통과 시간에 너네 그 전사 번역하면서 여기 파트 살짝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볼게요. 자, 먼저 DNA는 단일 사슬 구조가 아니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이중 나선 구조죠. 그리고 이 이중 나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수소 결합은 결국에 상보적인 염기들 간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네 아까 얘기했잖아. 이중 나선에서 A 반대편에는 무조건 뭐라고? 타이민. G 반대편에는 무조건 뭐라고? 사이토신이야. 괜찮지? 그러면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데닌의 개수를 알아. 그게 한쪽 가닥이든 그 옆에 가닥이든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DNA 가닥에서 A라는 친구의 개수를 알아. 그럼 모두 알 수 있을까? 그치. 내가 이 DNA 어떤 가닥이 있을 때 아데닌의 개수만 알더라도 어차피 그 반대편에는 무조건 타이민만 와요. 그러니까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반드시 이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납득되지 얘들아? 납득 가요. 충분해. 그러면 똑같이 구한인의 개수는 누구의 개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이토신의 개수일 겁니다. 이거는 묻지 않아도 얘네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단 이 모든 조건에는 조건이 하나, 모든 이 샤가프의 법칙에는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 단일 사슬 구조인 RNA 같은 경우에는 한쪽밖에 없죠. 반대편이 없잖아.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A, T, C, G의 개수가 완전 독립적이에요. 몰라. 하지만 얘가 DNA라서 DNA는 더블 헬릭스죠. 이중 나선이죠. 반대편이 무조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성되지 않은 결합이 되어 있는 두 가지의 가닥이 같이 붙어 있는 수소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DNA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반대편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가 같다. 즉 이중나선이라는 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DNA도 변성돼서 단일 사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이 있을 때만 지금 아래 아데닌의 개수가 타이민의 개수와 같고 구안인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중나선 전체에서. 그러면은 얘들아, 나 하나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 식을 좀 작성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샤가프 씨가 만든 거고, 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조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수학도 얘들아, 어떤 개념 배우면은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럼 무슨 소금물이 어쩌니, 무슨 기차가 30분을 먼저 가고 무슨 철수가 뭐 30분 늦게 가고 그런 거 많이 활용 나오잖아. 마찬가지야. 갑니다. 이중나선이야 얘들아. 여기 전제 조건은 지금 이중나선 DNA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을 달고 갑니다. 먼저 아데닌이랑 타이민의 개수는 항상 어때요? 항상 뭐라 그랬어 이거? 같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중나선 DNA에서 A분의 T는 값이 몇일까? 1이겠죠? 같은 거니까 A의 개수와 T의 개수 같은 거니까요. 그럼 나 여기다가 하나 더 해봐도 돼? 여기다가 양 옆에다가 얘는 사이토신 집어넣고 너는 구안인 집어넣을래. 괜찮아? 이 값은 몇이에요? 얘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 1이죠. 왜? 너랑 서로 값이 같아. 너랑 너도 서로 값이 같아.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있으니까 요 전체 값은 위나 아래나 분모나 분자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귀결될 수 있죠? 괜찮으시죠? 아니 얘들아 이런 거야. 1분의 1에다가 양변에다 2를 더했어. 그러면 3분의 3이잖아요. 그럼 1이잖아. 같은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괜찮으시죠? 여기가 돼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럼 얘들아 나 조금 바꿔볼래. 이거 살짝만 변형을 해볼게요. A랑 T는 그대로 둘게. 근데 이거 이 위아래 있었던 G와 C의 위치 바꿔도 괜찮니? 너네 G의 개수랑 C의 개수는 같다면서 맞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G를 아래로 내리고 C를 위로 올릴게요.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값도 똑같고 이 값도 똑같기 때문에 요 값도 그럼 몇이 돼야 돼?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뚫어지게 쳐다봐. 자 이중나선 DNA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리고 분모에는 아데닌과 구안인을 더한 값이 있고
그리고 분자에는 타이밍과 사이토신을 더한 값이 있어. 빨리 뚫어주기 쳐다봤을 때 여기서 뭔가 너네 찾아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빨리 찾아봐. 뭔가 공통점으로 묶어보세요. 분자랑 분모를 공통점으로 묶어보세요. 좋아. 빨리 찾아봐. 얘들아 채팅창 보지 말고 너네 스스로 찾아. 빨리 찾아봐. 분모랑 분자를 공통점으로 묶어봐. 채팅창 쳐다보지 말고 빨리 찾아봐. 근데 채팅을 입력하려면 어쩔 수 없이 채팅창을 봐야겠군요. 보세요. 봐봐. 지금 분명히 너네가 이거 같다 그랬지. 이거를 통해서 요거를 만들어냈어. 근데 보시면은 여기 분모에 있는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린 계열 염기고요. 분자에 있는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 나선 DNA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퓨린 계열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를 다 더한 값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샤가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응용이 되어서 많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법한 내용이니까. 근데 결국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무슨 결합? 무슨 결합? 누구랑 하는 무슨 결합? 맞아. 결국에는 이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반드시 걔네들끼리만 결합을 해야 되는 탕보적인 결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법칙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핵산 파트는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파트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그 광합성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10분 쉬고 우리 7시 1분에 보도록 할게요. 쉬고 오세요.